사실은 백내장 수술이 가장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도 좀 더 긴장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어려운 케이스, 그런 거를 한번 정리해서 이제 모아봤습니다. 이거는 어렵죠.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백내장 수술은 동공이 안 커지면 그냥 뭐 다 가려놓고 하는 거예요. 뭐 보여야지 수술을 하지. 그래서 동공이 작은 분들은 특수하게 조작을 해서 동공을 좀 더 보이게 한다든가, 아니면 특수한 기구를 사용해서 이제 동공이 작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고, 어떤 약물을 쓴다든가 해서 최대한 어쨌든 동공을 키워놓고 수술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동공이 너무 작다 그러면 동공을 이렇게 잡아 당겨서 고정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설치한 다음에 수술을 하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더 조심스럽고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죠. 이제 수술이 현미경으로 보고 하는데, 맨 위에 바깥에 각막이 있고 안으로 각막 가장자리를 좀 째고 들어가서 기구를 넣어서 각막 눈 안쪽에 있는 수정체를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각막이 투명해야 우리가 그 밑에 있는 게 잘 보이는데, 각막이 뿌여면 시야가 뿌여니까 이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수술이 조금 더 어렵게 되겠습니다. 고도근시는 안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각막 안에 그 전방의 깊이도 굉장히 깊고, 수정체를 지지하는 모양체 소대라고 하는 것도 약하고, 근데 수술을 할 때는 안압을 굉장히 올린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술하는 수정체라든가 하는 것들이 좀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근시가 있는 분들은 특수한 기구를 사용해서 이제 불안정한 수정체 주변의 지지부를 좀 더 강화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특수한 기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렵죠. 이러면 수술이 어렵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자, 지금은 레이저 백내장도 있지만 결국은 레이저 백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초음파로 수정체를 분쇄하기 편하도록 수정체에다가 금만 그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초음파가 이제 수정체를 분쇄를 해야 되는데, 초음파를 아무리 때려도 잘 안 깨져요. 그러면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주위 조직에 뭔가 안 좋은 합병증이 생길 확률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 어렵습니다. 이제 이것도 과숙 백내장이라고 해서 수정체가 이제 처음에 딱딱해지고 하다 보면 뻘겋게 되다가 더 진행되면 아예 허옇게, 이제 수정체 피질이 완전히 무슨 물을 먹은 것처럼 허옇게 이제 돼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야가 너무 나빠서 수술이 또 어렵습니다. 우리가 백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겉에만 보고 하는 수술이 아니라, 빛이 한번 들어갔다가 망막을 통해서 나오는 빛까지 있어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정체를 확인하면서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야가 나빠져서 수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할 때 백내장은 수술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눈 건강에 좋습니다. 다친 직후에 즉각적으로 백내장이 오기도 하고요. 근데 대개는 다친 다음에 뭐 몇 년 후에 그걸로 인한 백내장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로 이제 다친 분들을 보면 수정체 주변에 있는 조직들까지 이제 외상 때문에 많이 약해져 있어요. 우리가 수정체를 잘 지지를 하고, 그다음에 수정체를 제거한 다음에 인공 수정체를 넣어도 그런 것들이 잘 지지가 돼야지 수술이 순조롭게 잘 되는 건데, 그런 주변 조직이 너무 약하면 수술도 어렵고요. 인공 수정체를 제 위치에 제대로 놓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인공 수정체를 고정하기 위한 특수한 방식의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럼 수술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외상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이 어려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